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요양TV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기 끝내기 1탄 4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풀고 복습하신다면 필기는 합격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필기 35문제에서 21개 이상을, 실기 45문제에서 27개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하시겠습니다. 3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하세요. 문제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번 최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간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번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노화를 위한 그 밖의 방법을 알아볼까요? 1번 여가 활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지역사회 참여, 여가 활동을 늘려서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 가족, 친구 등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 노인 스스로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5번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 고강도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2번.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번 기억 능력의 저하, 2번 감각 기능의 저하, 3번 면역 능력의 저하, 4번 운동 능력의 증가, 5번 기초 대사율의 증가. 정답은 3번 면역 능력의 저하입니다. 자, 그러면 노년기의 그 밖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세포의 노화는 뼈와 근육이 위축되어 등이 굳고 키가 줄어들고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잔존 능력의 저하가 발생되는데 적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회복 능력의 저하가 발생됩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습니다. 5번에 비가역적 진행이 나타나는데요.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3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역할의 확대, 2번 생산성의 증가, 3번 내향성의 감소, 4번 경직성의 감소, 5번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은퇴로 인해서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2번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내향성이 증가하게 되고, 네 번째로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경직성이 증가하는 것이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번 의존성의 증가, 2번 경직성의 증가, 3번 사회성의 증가, 4번 우울감의 증가, 5번 과거 회상의 증가. 정답은 2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성은 그 밖에도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 내향성이 증가하고 조심성, 경직성이 증가하고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으며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5번.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번 핵가족, 2번 조손가족, 3번 동거가족, 4번 한부모 가족, 5번 수정확대 가족. 정답은요, 5번 수정확대 가족입니다. 문제 6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번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번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번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 4번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해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번 가족의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적 또는 사적 부양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하고 5번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제 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1번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번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치,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마련, 4번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 정답은요,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항들은 어떤 목적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1번은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은 고용보험의 목적이고, 2번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입니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은 국민연금의 목적이고, 4번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은 산재보험의 목적입니다. 문제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번 참여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통합성의 원칙, 4번 평생교육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노인복지의 원칙 알아볼까요? 1번 참여의 원칙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3번의 보호의 원칙은 사회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을 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4번의 존엄의 원칙은 나이, 성별,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5번의 자아실현의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자, 그 밖에 장기요양보험급여 알아볼까요?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게 됩니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문제 10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번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급여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동 불편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거동 불편하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을 진단받은 경우에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 1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요.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번 재가급여에 속하는 복지연구 비용은 15%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 전체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은 본인 부담이 15%이고 시설급여가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비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의 본인 부담은 20%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본인이 10%를 부담하게 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가로,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1번 서비스 방법 개발, 2번 서비스 기관 안내,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번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5번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정답은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문제 13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목욕도움, 2번 병원 동행, 3번 구강관리,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그 밖의 활동들 알아볼까요? 1번 목욕도움은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그리고 세면도움, 머리 감기기, 체위 변경, 화장실 이용 돕기, 옷 갈아입히기 등에 해당됩니다. 2번의 병원 동행은 개인 활동 지원으로 외출 시 동행이나 일상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3번도 구강 관리는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이 되고 4번의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으로 편지 내필, 의사전달, 신문 전달 등이 포함합니다. 문제 1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번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번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개인의 삶을 존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충돌했을 때 보호자랑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 15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관찰자, 필요한 서비스 연계, 2번 옹호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번 정보 전달자, 직접 서비스 제공, 4번 동기 유발자, 질병의 증상 확인, 5번 숙련된 수발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요. 2번 옹호자의 역할은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역할과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1번 관찰자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심리적인 변화 등을 관찰하는 역할이고 3번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번의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5번의 숙련된 수발자는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제 16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1번, 3번, 4번은 생활 단계의 권리이고 2번은 입소 계약 단계에서의 권리입니다.
문제 17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경제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학대 유형 알아볼까요? 1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2번의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4번의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고 5번의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문제 18번.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법률기관,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지원,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4번 의료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5번 노인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유관기관과 역할을 알아볼까요? 1번 법률기관은 후견인의 지정,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하는 일을 합니다. 3번 사법경찰은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4번 의료기관은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을 진술합니다. 5번 노인복지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보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문제 19번.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번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번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번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설명 알아볼까요? 2번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번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보험급여의 수급 권리 유효기간은 3년 혹은 5년입니다. 문제 20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번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번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는 것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내용 알아볼까요? 1번과 2번 야한 농담을 하는 것이나 성경험 유무를 묻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또한 3번도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하는 것 또한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5번의 신체적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2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번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번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정답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기관장의 대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하는 것 등이 기관장 대처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2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번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정답은요. 4번 요양보호사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하면 안 됩니다.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5번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 2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3번 대상자의 복지 연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4번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답은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입니다. 그 밖에 직업윤리 원칙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로서의 나태함, 필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복지 용구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보는 주되 알선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4번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 2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번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번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번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의 요구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2번 업무 중간에 요양보호사의 개인 용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4번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와 상의한 후 계획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5번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25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번 자신의 건강 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번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은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입니다. 자, 그 밖에 윤리적 책임을 준수해야 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1번 방문을 했을 때 대상자가 방에 없으면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깁니다. 2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서비스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3번 자신의 건강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5번 대상자의 개인 취향을 물어본 후 머리 모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 26번.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번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번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번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의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요,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입니다. 문제 27번.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1번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번 잘 아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번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번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고 대상자의 상태가 변했거나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정보 제공 및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28번.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고 회피한다. 2번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번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번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입니다. 문제 29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번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 한다. 2번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번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번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입니다.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30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의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번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번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번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정답은요,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문제 31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번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번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번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통로의 물건은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낙상 우려로 문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번 거실 중앙에 매트를 까는 것은 낙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것이 좋고, 4번 낙상 우려로 바닥에 물기는 빨리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32번.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번 오십견, 2번 골다공증, 3번 테니스 엘보우, 4번 수근관 증후군,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사진을 제시한 것처럼 이 동작으로 1분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는 경우 수근관 증후군에 해당됩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번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3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전신 스트레칭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2번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3번 같은 동작을 할 때에는 5에서 10회 반복을 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쉬는 것이 적절합니다. 4번 동작은 통증이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계속해야 합니다. 문제 34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번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번 결핵 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생아가 선천성 기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려야 합니다. 2번,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3번 결핵 진단검사는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검사받아야 합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35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번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번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번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요. 4번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몸에 감염된 대상자 안전하게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상태의 변화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번 오염된 속옷은 따뜻한 물로 세탁한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얼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며 일주 후에 다시 바릅니다. 5번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문제 36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번 경과가 짧다, 2번 원인이 명확하다, 3번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4번 합병증이 동반하기 쉽다입니다. 자, 그 밖에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살펴보면 1번 경과가 길고
2번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3번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 37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구강 건조증 감소,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3번 당내성 증가, 4번 항문 관략근 긴장도 증가,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 알아볼까요? 1번 타액 분비 저하로 구강의 감소증이 증가하게 되고, 3번 췌장에서의 인슐린 호르몬 분비 감소로 혈액 내 포도당이 근육으로 이동하여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당내성이 감소, 떨어지게 됩니다. 4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변실금이 발생되고, 5번 췌장의 소화효소 생산 감소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문제 38번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번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3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번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위 점막 손상을 주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충분한 수면과 심신 안정이 위궤양 대상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이 있는 음식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 검은색 대변은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번 진통제는 잦은 복용을 했을 때 위궤양의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39번 대장암 예방을 고려한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2번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야식으로 가공식품을 제공한다. 4번 훈연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한다. 5번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대장암 예방을 고려한 식이요법 알아볼까요? 2번 저칼로리 음식을 제공해야 하고 3번 야식을 먹지 않으며 가공 정제된 음식이나 저잔여식의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훈연한 음식을 피해야 하고 5번 고지방식을 피하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몸을 시원하게 한다.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그 밖에 설사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 3번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4번 매운 후추,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과 같은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는 피해야 하고 5번 설사를 한다고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을 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교재를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